확률과 통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합동인 부채꼴 7개로 이루어진 원 모양의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1부터 7까지의 자연수를 이 7개의 부채꼴에 하나씩 써넣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 가를 보시면 1이 적힌 부채꼴과 2가 적힌 부채꼴은 서로 이웃하지 않고 나를 보시면 숫자 6과 숫자 7도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사건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전체에서 1 또는 2가 이웃하거나 또는 1, 2가 이웃하거나 또는 6, 7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체 체크를 해주면 전체 7개 원순열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7개니까 원순열은 6팩토리얼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가 이웃하는 경우 해보겠습니다. 1, 2를 묶어서 하나 취급하니까 전체 6개가 되고 5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1, 2 자리 바꿔서 곱하기 2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 7이 서로 이웃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6개가 되고 따라서 원순열 5팩토리얼인데 6, 7 자리 바꿔서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집합이 일어나는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되는데 6, 7하고 1, 2가 서로 이웃합니다. 그럼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럼 5개가 되겠습니다. 5개가 되면 원순열 4팩토리얼이고 1도 자리 바꾸고 1, 2도 자리 바꾸고 6, 7도 자리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에서 합집합을 빼야 되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에서 교집합 하나 뺀 것을 빼주겠습니다. 따라서 6팩토리얼 마이너스 괄호 열고 5팩토리얼 곱하기 2가 2개 있으니까 곱하기 4가 되고 교집합 4팩토리얼 곱하기 4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4팩토리얼로 묶어주면 6, 5, 30 남고 5, 4, 20 빠지고 그 다음에 4가 더해지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 4, 24에 계산한 결과 14를 곱해주면 4, 4, 16, 96에 24를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36, 정답은 33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이웃 조건이 붙은 원순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49병 n이 그러면 49란 뜻이 되겠습니다.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시그마하고 x바를 구해서 더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뢰 구간 오른쪽부터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바 더하기 95% 했으니까 1.96 하고 쓰겠습니다. 1.96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하는데 n이 49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7분의 시그마는 하고 오른쪽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298.56 더하기 시그마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은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하고 표현해 놓겠습니다. 왼쪽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97.44 더하기 시그마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뭘 해보겠습니까? 두 식을 변변 빼보겠습니다. 변변 빼면 시그마만 남겠습니다. 지워져서 이쪽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하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빼보겠습니다. 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쭉 지워지고 1.1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분 한번 시도를 해볼 텐데요. 7하고 1.96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72 14 해주니까 0.2에 0.2 56이면 8, 7에 56, 0.2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0.56 시그마 0.56 곱하기 시그마는 1.1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2배 해주면 1.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그마는 2구나 하고 또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 시그마를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아래 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x바 마이너스 하고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7분의 시그마 여기 있는데 여기다 그냥 대입해 보겠습니다.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몇이 되겠습니까? 0.5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97.44 더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99.44에 0.56을 더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 0, 여기도 0, 여기도 0, 3 해서 x바의 값은 300이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x바는 300 하고 찾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 더하기 x바를 하라고 했습니다. 2 더하기 300 하니까 정답은 30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실내 구간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두 집합 xy와 함수 f에 대하여 f의 치역을 라지 a라고 했습니다. 아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수 f 일단 보시면 정의역이 1, 2, 3, 4, 5 원소가 5개 있습니다. 공역은 어떻습니까? 절대값 x가 3 이하인 정수들을 공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하고 좀 써놓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 3 이렇게 7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건 가를 보시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4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소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n에다 1 대입하면 f2보다 작거나 같고 2 대입하면 f3보다 작거나 같고 3 대입하면 f4보다 작거나 같고 4 대입하면 f5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개의 원소를 뽑아놓기만 하면 저절로 크기 순서대로 F1, F2, F3, F4, F5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 나를 보시면 집합 A 치역은 원소가 2개 이상이어야 되겠다라고 써 있습니다. 조건 다를 보시면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곱이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합과 곱이 서로 같다. 이거 되게 좀 체크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근데 뭐가 눈에 띄십니까? 맞습니다. 0이 눈에 띄어서 0이 포함되면 곱이 0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이 0 되는 것은 조금 찾기 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해보겠습니까? 합과 곱이 0이 되는 경우와 0이 되지 않는 경우 하고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소 3개짜리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 3개를 뽑아서 합이 0이 되려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하고 0 이렇게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볼 텐데요. 마이너스 a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a가 1, 2, 3 해서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4개짜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원소 4개는 마이너스 3하고 1, 2 더하면 0 되니까 거기에 0까지를 끼워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0, 1, 2가 있고 또 반대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3 이렇게 2가지 경우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소 5개짜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소 5개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2개, 여기 2개 이렇게 뽑아와서 대칭이 되게 수를 뽑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이 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1, 2, 3에서 2개를 뽑는 거니까 3, C, 2 해서 이 경우도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다. 0이 들어가는 경우, 즉 합과 곱이 0 되는 경우는 다 늘어났고 합과 곱이 같으면서 0이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완전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완전수. 한번 한글로 써보겠습니다. 완전수라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수 6이 있습니다. 이 완전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6,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의 합으로 6이 표현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 수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1, 2, 3을 다 곱해도 다시 6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6이라는 숫자를 수학자들이 좀 좋아합니다. 그러면 1, 2, 3 이러한 상식이 조금 있으면 빨리 찾고 이런 것이 잘 생각이 안 되시면 그냥 천천히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뭘 찾았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를 더 찾았는데 1, 2, 3이라는 경우를 찾았습니다.
1, 2, 3, 0이 안 들어가는 경우인데 여기 마이너스를 다 붙여보세요.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6이고 곱해도 마이너스 6, 더해도 마이너스 6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더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마다 우리가 또 늘어놓는 함수의 개수를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 네 가지로 분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숫자를 놓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세 개의 뭘 찾았죠? 세 개의 치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치역은 두 개를 더 채워야 되는데 어디서 채워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1, 0, 1 이것만이 치역이 되니까 이 중에 여기에서 뽑아서 여기 나머지 두 개를 채워보겠습니다. 치역의 원소가 3개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중에 여기를 채우는데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여기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기 순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려하지 않고 던져놓으면 저절로 순서 가고 밑에 다 등호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중복도 허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3개 중에서 중복도 허락하고 순서 고려하지 않고 두 개를 뽑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H 2하고 표현되니까 4C 2 해서 6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3가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 곱하기 6 해서 계산을 마무리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18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 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3, 0, 1, 2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몇 개를 이 중에서 뽑겠습니까? 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3, 0, 1, 2 4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뽑아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의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니까 4C1 해서 4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해서 8가지 하고 체크해 놓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B, 한번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이미 5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가지인데 이런 경우 우리 아까 3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1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3 곱하기 1 해서 3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엔 네 번째 뭐 한다고 했습니까? 1, 2, 3 이런 경우인데 또 2가지를 뽑는데 1, 2, 3 중에서 2개를 뽑아온다고 했습니다. 순서 고려하지 않고 중복 허락해서 1번하고 똑같이 3H2 그래서 4C2 6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마이너스도 붙여서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6이 12, 12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값들을 다 더한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8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2를 계산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11이고 이거 계산하면 30이어서 정답은 4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함수의 개수 묻는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두 연속 확률 변수 x,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3 이하라고 했습니다.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 fx, gx라고 했습니다. 상수 k는 양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아래 그림과 같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꺾인 선분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0 이상 3 이하인 모든 x에 대해서 gx는 다음과 같이 fx를 이용해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y가 4a 이상 11a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125배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뭘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까? 이 fx 확률의 합 전체 0에서 3까지 확률은 1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이 넓이가 1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색칠을 해놨는데요. 색칠된 그림을 보면서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하늘색으로 칠한 부분의 넓이가 1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직접 계산해도 좋지만 전체 직사각형에서 여기 이 하얀 사다리꼴을 빼주면 더 편하고 좋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은 하고 표현을 해주면 전체 직사각형은 가로가 3이고 세로는 2K가 되겠습니다. 빼기 2분의 1 위에 있는 사다리꼴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고 여기 1 해주니까 3 더하기 1 해주고 높이는 몇입니까? K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K에서 2K 빼니까 4K 하고 표현이 돼서 K는 몇 하고 나타나겠습니까? K는 4분의 1 하고 구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또 뭘 구하겠습니까? 이 gx 정의되어 있는 이 앞에 상수 a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gx도 제가 뭘 하겠습니까? gx도 전부 확률의 합이 1인 걸 활용하겠습니다. 표현하기 조금 뭐하니까 인테그랄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정적분의 값이랑 같겠습니다. 따라서 0에서 3까지 gx dx 하면 1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오른쪽 상수 a를 던져놓고 0에서 3까지 2-fx dx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적분하면 어떻습니까? a하고 밖으로 빼보겠습니다. a 빼주고 이 정적분하면 2x니까 3이 6하고 나타나고 0에서 3까지 fx dx는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 빼기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곱하기 6 빼기 1 하면 5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는 5분의 1이구나 하고 a도 찾고 가겠습니다. 이제 K도 찾았고 A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해주면 좋겠습니다. 이 확률 무슨 뜻입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왼쪽에다 좀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125 곱하기 뭘 하라는 뜻이죠. 125 곱하기 인테그랄 4a는 몇입니까? 5분의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5분의 4 해주고 그 다음에 11a는 5분의 1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무슨 함수를 쫓아가라고 했습니까? 확률 변수 y니까 gx, dx를 구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125 곱하기 하고 여기다가 대입한다 그랬습니다. gx 대신에 이것이 들어오는데 또 5분의 1 앞으로 뛰어나오겠습니다. 5분의 1 뛰어나오고 인테그랄 또 5분의 4에서 5분의 11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럼 뭐가 남습니까? 2-fx dx 이것의 값을 계산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25를 5로 나누면 25하고 남고 괄호 열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를 5분의 4에서 5분의 11까지 해주니까 5분의 7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5분의 7이 14하고 나타나고 5분의 14하고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5분의 4에서 5분의 11까지 한번 계속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fx dx 이것을 빼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fx dx 어느 부분인지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제가 좀 미리 색을 칠해놨는데요. 칠해진 그림 보면서 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5분의 4 해주면 여기를 5등분해서 여기가 5분의 4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5분의 11 하면 또 여기 5등분해서 5분의 11, 5분의 10에서 5분의 1만큼간 여기가 5분의 1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하겠습니까? 여기 K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K 4분의 1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어떻게 접근하려고 하죠? 맞습니다. 여기 이 조그만 삼각형 구해서 2배 하고 직사각형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닮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색칠한 삼각형하고 큰 하얀 삼각형의 닮은 비는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몇이 되겠습니까? 1:25 하고 나타나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이 삼각형의 넓이의 2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 한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전체 하얀 삼각형 여기 밑변 1 높이는 4분의 1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것에 25분의 1 하는데 이거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어서 곱하기 2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 곱하기 세로 하겠습니다. 가로는 5분의 11에서 5분의 4를 빼니까 또 몇이 되겠습니까? 5분의 7 하고 또 표현이 되겠습니다. 5분의 7이고 세로의 길이는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간단히 계산 한번 해놓겠습니다. 8분의 1 곱하기 25분의 1. 왜 그렇습니까? 25를 곱할 거라 굳이 계산 안 하겠습니다. 8분의 1 아니고 2가 약분돼서 4분의 1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5분의 7 곱하기 4분의 1 하고 그대로 써놓겠습니다.
그럼 제가 분홍색으로 좀 칠해놨는데요. 이것의 값이 뭐란 뜻입니까? 이 인테그랄 fx dx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를 이제 곱해보겠습니다. 25 곱해주면 여기에 5를 곱해주면 5, 4, 20, 여기는 7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에 25를 곱해주면 더하기 4분의 1 하고 표현이 되고 빼기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5를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가 남아서 4분의 빼기 4분의 7로 3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이 붙어서 마이너스 4분의 36이 돼서 마이너스 9가 됐습니다. 그러면 70 빼기 마이너스 9 하니까 정답은 6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연속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숫자 2, 3, 4가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각각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총 9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공을 임의로 한 개씩 6번 꺼낸다고 했습니다. 꺼낸 공에 적힌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꺼낸 공은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그럴 때 n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 AN에 대하여 다음 절대값의 합이 0이라고 했습니다. 절대값의 합이 0이다. 그럼 0 이상, 0 이상, 0 이상인데 합이 0이니까 이것도 0, 이것도 0, 이것도 0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A1은 A4랑 같고 그 다음에 A2는 A5랑 같겠습니다. A5랑 같고 A3은 A6이랑 같아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뽑혔을 때 했습니다. 이렇게 뽑혔을 때 A2라고 A6이 다를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슨 확률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했는데 우리 각각의 확률을 이 6개 뽑을 때 확률마다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분모에는 한번 제가 써보겠습니다. 분모에 뭐가 들어가죠? 분모에는 처음에 2가 뽑혔다 그러면 9분의 2, 그 다음 거는 8분의, 그 다음 것은 7분의 하니까 분모는 9, 8, 7, 6, 5, 4 이렇게 분모는 전체적으로 숫자 순서대로 6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건부 확률을 구할 거라 확률분의 확률 해서 전부 약분되겠습니다. 따라서 뭐만 체크해주면 되겠습니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A라고 A4가 같아서 만약에 둘 다 2가 뽑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는 뽑힐 수 없으니까 여기에선 3이 이렇게 2개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3 뽑히고 나면 3 3개라 3도 같이 뽑힐 수 없어서 이제 4, 4 이렇게 뽑히겠구나 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4는 몇 개죠? 4는 4개여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2 뽑히고 여기가 4, 4 뽑히고 여기도 4, 4 뽑히는 이런 일도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의 수 중에 어떤 걸 찾으라고 했습니까? A2라고 A6이 달라라. A2라고 A6이 다른 경우를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이거 전체 이 경우의 수들이 분모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좀 길게 써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뽑히면 둘 중에 하나 뽑혔으니까 2가지, 나머지 하나 뽑혀오니까 1가지. 3, 3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셋 중에 하나, 그리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4는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에 3개 중에 하나 하고 나타나는데 순서가 들어가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제 밑에 경우 해보겠습니다. 4를 기준으로 먼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4가 뽑히는데 4, 3, 2, 1 이렇게 다 쓰였구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2가 뽑히면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 뽑히고 3이 뽑히면 3가지 곱하기 2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어떻습니까? 이 경우도 순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3 하고 해주겠습니다. 우리 이제 뭘 구하겠습니까? 분자에 올라가는 경우는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서로 달랐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다르는 거 찾기 번거로우니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같은 경우를 전체 1에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1 빼기 해주고 이 경우하고 이 경우가 같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4, 4, 여기도 4, 4인 경우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가 다 뽑혔으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오는 게 2, 2일 수도 있고 3, 3일 수도 있겠습니다. 2이면 2 곱하기 1, 3, 3이면 3 곱하기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에서 이것을 빼주는 것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3, 2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4, 3, 2 하고 약분해주고 여기도 4, 3, 2 하고 약분하겠습니다. 2가 전체적으로 들어있으니까 2도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남는 값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빼기 해주면 여기는 3이 6, 3이 있으니까 6, 3, 18 하고 표현되고 여기는 3하고 4가 있으니까 4, 3, 12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보면 4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30분의 4 해주니까 1 빼기 15분의 2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구하고 싶은 확률은 15분의 1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률에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3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30 곱하기 15분의 13 하고 계산을 해주면 약분하면 2가 돼서 정답은 2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공뽑기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